응?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웹 비주얼 아트 코딩하는 남자 코남입니다. 이번에 함께 알아볼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이나 지도 소스를 공유할 때 16:9 비율에 맞춰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영상과 지도 같은 건 보통 영상은 유튜브, 지도는 카카오, 그리고 구글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유튜브와 구글은 아이프레임으로, 카카오는 스크립트와 div 요소로 소스가 공유돼 원하는 웹페이지에서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콘텐츠들이 공유될 때 사이즈는 직접 지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 소스를 페이지에 넣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소스를 넣어서도 사이즈를 수정하면 수정한 사이즈에 맞춰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크기를 고정값으로 삽입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에서는 오히려 컨텐츠가 틀을 삐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최대 가로넓이 값을 지정하고 가로넓이 값을 %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최대 가로넓이 값을 주면 PC에서는 정해진 넓이 값으로 보이고 브라우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진 넓이에 맞춰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높이 값에 대해서는 가로넓이에 맞춰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고정된 사이즈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띠가 생기게 되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가로넓이가 줄어들면 넓이에 맞춰 비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로값을 100%로 계산했을 때 세로가 16:9 비율을 유지하는 값을 알아야 하는데, 계산하게 되면 56.25%의 크기를 갖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효과의 원리는 16:9 비율의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이 위로 지도나 동영상 소스를 띄워 부모 요소를 가득 채워주도록 스타일을 주면 16:9 비율로 컨텐츠가 나타나게 되고 %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바일 사이즈에서도 가로넓이에 맞춰 비율이 유지됩니다. 이번 효과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속성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딩 바텀입니다. 가로넓이에 비례해서 16:9 비율로 유지하려면 세로 크기가 % 값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세로에 대한 크기는 패딩 바텀 값으로 줄 수 있습니다. 패딩 바텀 값으로 56.25%를 주게 되면 가로 넓이에 비례해서 16:9 비율의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 렐러티브와 앱솔루트입니다. 패딩 바텀 값을 갖고 있는 요소에 렐러티브로 기준을 잡는 속성값을 주고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에 앱솔루트 속성값을 주게 되면 부모 요소 위로 레이어처럼 겹쳐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의 속성들도 다 중요하지만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페이지에서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에서 퍼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아이프레임 소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복사해서 삽입할 페이지에 붙여 넣어줍니다. 가로값과 세로값은 스타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이 아이프레임 위로 div를 두 번 감싸주고 제일 부모 요소에 비디오라고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HTML은 여기까지 편집하면 되고 이제 CSS를 보면서 어떻게 효과를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래스를 선택해서 포지션 렐러티브로 자식 요소의 포지션 값에 기준을 잡는 속성 값을 주었습니다. 마진 0과 오토의 값을 주어 블록 요소가 가운데 정렬하도록 스타일을 주었고 최대 가로넓이 값으로 800픽셀을 주었습니다. 이 속성 값으로 인해 800픽셀을 넘지 않고 가로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비디오 클래스 자식 선택자를 사용해서 바로 안에 들어있는 div를 선택하고 가로넓이는 부모 요소를 가득 채우는 100%를 주었고 하단 패딩 값으로 56.25%를 주어 16:9 비율의 영역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이프레임을 이렇게 선택해서 포지션 앱솔루트의 값으로 레이어처럼 겹쳐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주었고 이 포지션의 우선순위 값으로 1을 주었습니다. 위치 값으로는 위쪽과 왼쪽에 바싹 붙이도록 0 값을 주었고 가로와 세로를 가득 채우는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을 주고 웹에서 결과값을 확인해보면 최대 800픽셀의 가로 넓이와 16:9 비율의 동영상 콘텐츠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디바이스 툴바를 사용해서 가로 사이즈를 모바일 사이즈로 줄이면 줄어드는 가로 넓이에 맞춰 16:9 비율을 유지하면서 컨텐츠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처럼 아이프레임으로 공유되는 건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글 지도의 소스를 보겠습니다. 구글 맵에서 서울역을 검색합니다. 왼쪽에 검색 결과를 선택하거나 지도에 보이는 포인트 마커를 클릭하면
왼쪽에 클릭한 세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에 보이는 버튼 중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팝업에서 지도 포괄기를 클릭하면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에 아이프레임 소스가 보이게 됩니다. 어차피 크기는 CSS 스타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아이프레임을 바로 복사해 줍니다. 삽입할 페이지에 소스를 넣어주고 적용된 넓이와 높이 값을 삭제해 줍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두 개의 div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 div에는 map이라는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HTML 코딩은 여기까지 만들면 되고 이제 CSS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한 CSS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클래스 이름만 map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웹에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글맵도 최대 800픽셀의 가로 넓이와 16:9 비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봐봐, 딱 봐봐, 줄어들었죠? 다시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봐봐, 딱 봐봐, 늘어났죠?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붙여쓰기로 여러 곳에 쓸 수 있고 한 개의 클래스로 두 개의 컨텐츠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카카오맵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맵에서 서울역을 검색하고 나오는 결과값에서 포인트 마커를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아이콘인 누가 봐도 공유하기 버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HTML 태그 복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와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는데 설정을 다 했으면 소스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나오는 코드를 복사하고 코드를 넣어줄 웹페이지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카카오맵 소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에 붙여 넣어 테스트하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내 컴퓨터 문서에서 확인하려면 가상 서버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웹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 소스에 적용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붙한 소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사이즈를 줄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 하단에 카카오맵 배너부터 지워야겠죠? 배너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나오는 메뉴에서 검사를 클릭해 소스 보기를 해줍니다. 배너 영역 전체를 담고 있는 요소에 하이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활용해서 안 보이게 설정해야 하고 지도가 나오는 영역이 div로 한번 감싸졌기 때문에 감싸준 요소까지 사용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HTML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행 스크립트에서 적용된 넓이와 높이 값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도 노드에 있는 코드를 div로 한 번 더 감싸고 카카오맵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HTML 코드는 여기까지 수정하면 되고 이제 CSS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적용한 스타일에서 최고 부모 요소에 적용한 클래스 이름을 카카오맵으로 바꿔주고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선택자만 나타나는 지도에 맞춰 이전과 거의 같은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카카오맵 안에 있는 하이드 클래스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안 보이게 가려주는 스타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웹에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가로 넓이 800픽셀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라우저의 사이즈를 줄이면 16:9 비율에 맞춰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완성입니다. PC에서 보여지는 최대 사이즈는 800픽셀로 설정하였는데 이 값을 수정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면 크기에 맞는 16:9 비율의 컨텐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할 때 부모 요소에는 최대 가로값을 적용했고 자식 요소에는 세로에 대한 패딩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부모 요소에 최대 가로값과 패딩 값 이 둘 다 적용하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딩에 대한 퍼센트로 적용한 값은 부모 요소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가로 넓이를 갖는 div로 한 번 더 감싸준 겁니다. 그리고 자식 요소의 패딩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식 요소 안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용이 들어가면 내용의 높이까지 포함되어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영상의 경우 기본 비율이 16:9라 비율에 맞게 사용하면 되지만 웹 같은 경우에는 세로를 크게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패딩 바텀의 값을 원하는 높이의 값으로 수정하면 되고 수정된 값으로 비율이 적용된 컨텐츠로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이나 맵을 공유할 때 16:9 비율로 유지하고 반응형까지 적용되는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남자 코남이었습니다.